예, 안녕하세요. 예, 전통놀이 고전 이제 2강입니다. 이제 바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소개한다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강개토대왕비를 보러 갔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유리벽이 없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사진도 찍고 껴안고 근데 왜 그때 동영상을 안 찍고 했는지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때 동영상 없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요만해가지고, 맞아, 핸드폰, 맞아. 그때 생각을 못했어, 그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카메라 들고 했던데, 감격에만 겨웠지, 기록이라는 것도 그렇게 익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우리 같이 고구려를 갔는데, 그때도 영상을 안 찍었어요, 대부분. 그죠? 사진만 찍었지. 참, 지금 막 후회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통놀이 사용설명서나 궁궐과 왕릉, 서울옛길은,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동학, 그러니까 선생님들,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공저로 했던 것들이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뭐, 이 한국 고전 중에 생활 고전 같은 것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통놀이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 바로 올라가니까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전통놀이가 문헌적 근거가 확실히 있다는 걸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쌍육산매라는 겁니다. 물론 쌍육은 문헌적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특별히 쌍육산매를 소개했냐면 아무래도 신윤복 선생님이 영화도 나왔지만 드라마도 했었죠. 너무나 잘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쌍육의 산매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깨달음이 얻으면 그런 목매에서 벗어나서 깊이 빠져들면 나의 존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해탈에 이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왜 세계는 존재하는가? 그러면 딱 두 개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과 누군가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이 세계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세계를 창조한 사람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다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왜냐면 원래 있었다는 것은 신을 인격적으로 보는 거 아니고 신이 창조했다는 것은 신을 인격적으로 보는 거에 차이에는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튼 이 쌍육산매는 쌍육에 푹 빠지다는 뜻입니다. 선비와 여인, 쌍육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죠. 자, 지금 요 사람은 이제 이른바 이제 한량이라고 하는 거죠. 한량. 돈도 많고 시간도 넉넉한 사람. 그럼 어떻게 증명되느냐? 일단 자세부터 삐딱하고요. 그다음에 곤방대를 무르는 게 되게 건방져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 곤방대를 문다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유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여인은 지금 급해요. 왜 급한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화제를 통해서. 화제인데, 기록이 나르며, 안, 횡성, 그 다음에 령력은 끼룩끼룩을 의성어로 쓴 겁니다. 한자는 의성어 의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의 글자를 두 개를 겹쳐서 의성어 의태를 써요.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면 쾌쾌. 그러면 쾌쾌란 말 쓰게 막 콱콱콱 달린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주. 그러면 달릴 주제 죽도록 찐다는 뭐 이런 식으로 주주. 이렇게 의성어 의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로서 끼룩끼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역자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러기가 가로지르면서 소리를 내는데 지금 어떠한 계절을 거슬러 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한자는 항상 이렇게 음과 소리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안, 횡성, 령력, 그죠? 그 다음에 인정, 누, 초초, 그죠? 그러면 초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급하게 시간이 지금 막 급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씁니다. 초초. 자, 그래서 빠를 초초.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면 이렇게 계절, 시간이 요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욕을 두는 장소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해원 신은복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이고 김홍도와 겹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비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를 등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해를 이렇게 마주보고 보지는 않거든요.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울이라면 요게 동쪽이니까 요게 인왕산이죠. 그다음에 요게 북악이죠. 그러면 이게 서쪽이기 때문에 만일 그림을 그린다면 이 산 쪽이, 만약에 이쪽 낙산이라면 산이 이쪽에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다는 것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북악이나 인왕. 그죠? 예. 자, 그런데 북악이라고 하면 좀 이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해서 지금 기러기는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한강 쪽으로 지금 기러기가 날아갈 거예요. 왜? 기러기는 해안가나 강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악이나 낙산이면 기러기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한강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러기가, 지금 서울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용산 방향으로 지금 기러기가 끼룩끼룩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인왕산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서강이고. 그럼 금방 이해가 돼요. 신촌 서강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러기가 지금 날아가는 것은 요게 시간을 얘기하죠. 영역. 그러니까 지금 시간인데 기러기는 가을에 날아가죠. 가을에 쭉 내려갔다.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날아가. 왜냐면 고양시 일산에서 오게 되면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이렇게 봄에 이렇게 날아가지 가을에는 다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그죠?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구나. 네, 이렇게 맞죠? 겨울에는 이렇게 날아가고 봄에는 이렇게 날아가죠. 기러기 마흔 먹이 갈 때하고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죠. 그래도 일상적으로 방향이 다른데. 그때는 어떻게 날렸는지 일단 저기 날라갔어요. 해여름이 되면은 예. 항시 그 연못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있다가 강 쪽에서 자는 거 아닐까? 대기 보면 연못이 많이 저수지 같은데 많이 자더라고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가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절은 초가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초가을이라는 것은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러기가 이제 나를 때가 이제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날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때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늦가을이라면 추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여성들도 좀 이렇게 그렇지 가볍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 옷은 또 아니야. 여름은 기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가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초가을로. 자, 그래서 기러기는 초가을이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럼 저녁 시간은 뭘로 할 수 있느냐? 여기 누각의 종소리, 이게 바로 보루각입니다. 보루각. 그럼 보루각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창덕궁에 있었고 하나는 경복궁에 있었잖아요. 보루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루각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다 서울 경내겠죠. 서울 경내에서는 보루각의 종소리가 다 들렸으니까. 근데 보루각 종소리는 두 번 울리죠.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아니죠. 어떤 놈이 새벽 꼭두각시에 와서 이걸 하겠어요. 밤샘 했구나. 야외니까. 그냥 야외 돗자리를 깔았잖아요. 돗자리를 깔았으니까 결국에는 저녁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루각의 종소리니까. 그죠?
그리고 보르각의 종소리는 왜 초토락했느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문이 닫혀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화제를 쓸 때 신윤목이가 지적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대행을 써줬겠죠. 일자 무식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발걸음이 뜸하다 인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아니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 보르각의 종소리를 보고 이 놀이하는 모습을 봐서는 저녁이다. 예, 저녁. 그러니까 지금 계절과 시간은 예, 초가을, 예, 초가을 저녁, 초가을 저녁이다. 그죠? 초가을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인왕산이냐 북악만 남아있어요, 이게. 근데 북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놀이판 있죠? 놀이판이 이렇게 돼야 돼요. 북악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했는데 산을 이렇게 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산마루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때문에 산마루를 내놓고 이렇게 놀이판을 두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놀이판을 이렇게 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이걸 봐서는, 보르각 소리가 들리면서, 예, 산의 위치가 이쪽에 있고, 이걸 봤을 때는, 예, 북악보다는 인왕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인왕산이 꼭 아닙니다. 남산일 수도 있고요. 예, 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인왕산을 꼽느냐? 예, 대체적으로 이때, 17세기에서 18세기의 화가들이 주로 그렸던 데가 다 인왕산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인왕산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어디냐? 인왕산. 무지 쉽습니다. 예, 이항복 그 집이 있는 곳. 뭐죠? 어디죠? 피른대. 그죠? 뭐 그쪽 지역, 왜냐 거기가 중인들이 주로 놀았고 정자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고, 그리고 신윤복은 실제 거기에 참여, 김홍도나 신윤복은 그런 모임에 참가를 했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인왕산으로 추측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18세기 쌍육의 문헌적 근거 가운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승패, 요 승패는 선비가 이겼을 수도 있고 저는 기성이 이겼다고 봤는데, 저는 기생이 이겼다고 본 이유는 이 여성의 자세에서 엄청나게 느긋합니다. 근데 왜 이 여자는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느냐? 저녁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거예요. 아니, 이 한량이 이놈의 새끼는 끝까지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기생은 점심 먹었는지는 안 나오죠? 누가 들고 왔는지? 그러나 적어도 4-5시간이 잡힌 거예요. 징그럽죠? 지금 저녁 장사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손으로 막 지금 빨리빨리 하라고 막 말을 옮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유있게 앉아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쪽이 이기겠구나. 여성들이. 우리가 이기구나. 그런데 저놈 새끼가 왜 이렇게 여유가 많아? 지금 우리 빨리 저녁 장사를 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자, 공기입니다. 공기. 자, 오주, 연문, 장전, 산고. 이게 따로따로거든요. 이 세 개의 쓰잘데없는 글들을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에 쓰잘데없는 내 글들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백과사전이에요. 이규영이 쓴 건데. 자, 여기에 공기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공기. 근데 이 공기가 한자적으로는 이게 바둑알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뜻이니까 공기놀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소리로도 공기. 그럼 왜 하필이면 음역을 그대로 했느냐? 우리말에 공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아예 언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기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기. 우리말로 공기. 그러니까 이 공기를 한자로 쓸 때 뜻도 공기놀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음도 공기.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00년 전 거니까요. 자, 오주연문 장전상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사시 아동화 소배 농석환지희 명월 공기 척환우 공중 이장승수
이승자, 누작, 정형, 명, 정족, 공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공기놀이는 우리 동국 조선의 어린이들이 둥근 돌을 환이니까 둥근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로 공기라고 부른다. 공중에 도라를 던지고 손으로 올리고 받는다. 손등에 올려서 이렇게 해서 마치 세 발 달린 소처럼 이렇게 하면 세 발 달린 소이시잖아요. 여기다 공기를 모아야 되니까 이해가 됐죠? 이렇게 공기를 모으니까 공기를 모아서 탁 받는다. 그래서 솥발, 솥의 발, 세 발 달린 솥발 공기라도 부른다. 이렇게. 다른 데는 못 움직이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기는 이렇게 움직여서 모을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았던 공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사시 이는 뭐뭐와 같다. 이 차자 이것은 뭐뭐와 같다. 이거 아동은 우리 동국을 이렇게 줄여서 아동이라고 불렀고요. 아소배는 아소는 어린이들 가운데 어린, 나이가 어린, 적을소, 나이가 어린, 배는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국의 어린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우리 동국의 어린 아이들, 여기 그대로 있죠? 요거 그대로 있는다. 자, 이 놀이는 우리 동국 어린 아이들이 뭐뭐 하는 거와 같다. 이거죠. 뭐뭐 하는 거와 같다. 그러면 요 내용은, 이거죠. 석환지. 자, 보면 뭐냐. 농석환지. 농은 놀다. 농주하면 구슬을 가지고 놀다. 석환은 둥근 돌입니다. 그러니까 환석하면 둥글 환자도 돌석자도 둥근 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둥근 돌이고요. 석환할 때는 깎아서 알처럼 만들 때는 석환이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가 언제 쓰냐면 약을 쓸 때, 약을 똘똘똘똘 뭉쳐 동그랗게 해서 주죠. 주로 두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둥글게 말아서 줘요. 그 다음에 몸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은 네모나게 해서 줘요. 탕제를 끓일 때는. 그러면 세모나는 건 뭐예요? 부스럼 나는 거 이런 거예요. 상처날 때. 약재도 줄 때 그냥 막 안 줘요. 원방각 정신을 정확하게 가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효험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사유체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통이나 머리는 둥글게 한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나 이런 데는 네모난 거. 그 다음에 부스럼이나 이런 것들은 세모나게 약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석환은 둥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석환지, 둥근 돌의 놀이. 그러니까 둥근 돌을 가지고 있는 놀이. 이런 거 되죠? 자, 그래서 이름하여 공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받들공자거든요. 두 손을 잡다 받들고.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논다는 뜻도 되고, 발음도 그대로 공기. 예전에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격의라고 그러세요. 격의. 그래서 한자를 쓸 때는 음과 뜻을 같이 씁니다. 항상. 소리로도 비슷하고 뜻으로도 비슷하게.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는 우리말 공기를 그대로 음으로 쓰고 또 놀이 방법을 뜻으로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척, 환우, 공중. 돌을 공중에 던지는 거죠. 우는 어디 애니까. 그래서 척 던진다. 둥근 돌을 공중에 던진다. 그 다음에 요거 이장승수인데 이 장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잡아서 이렇게 받았다. 요게 이제 승이고요. 수는 꺾어서 이렇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손등에 올려서 손으로 올리고 받는다. 손으로 올리고 받는다. 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받았나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받죠. 손바닥에 잡아서 올려서 이렇게 이거 있고 또 하나는 옆으로 낚아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해야 돼요. 그거는 끝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끝기 마지막에 나이 이건 훌치기라고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아니 이 공깃돌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꺾어 받는 것과
훌쳐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훌쳐서 받는 것은 안 뭐요? 쓰게, 못 삑. 쓰게. 예, 못 뜨게. 이렇게 하는 거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왔을 때 2번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받고, 아리랑 예, 그렇지. 아리랑 지금 꺾기. 말하면 아리랑 아, 꺾이죠? 예. 예, 그러니까 끊어 받는다 그랬죠? 끊어 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고, 이승자. 이미, 아까 승은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올리는 거. 이승자. 이미 손등에 올린 자는 예, 누 또는 뇌거든요. 예, 다시, 거듭, 정형,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깃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모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우리 동네에서는 모으면 안 되거든요. 예? 공기가 움직이면 바로. 예, 엄격한, 그러니까 그건 뭐, 근데 이때 당시로서는 공깃돌을 이미 손등에 올리는 예, 세 발 달린 소새 모양을 여기다 옮겨서 싸는 거죠. 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싸서, 예, 공기를 하는 거죠. 모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공기를 정족, 그죠? 소새 다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모아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착.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정족. 그래서 정족 공기다. 그래서 솥발 공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화 정족산성이 있죠? 여기 발이 3개. 그래서 제가 정족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하여 이름하여 정족 공기다. 그래서 이게 솥이고 이게 발이다. 솥발 공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는 공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공기놀이는 이렇게 공기놀이는 우리나라 조선의 어린 아이들이 둥근돌을 가지고 하는 놀이와 같다. 그죠? 가족놀이로 공기라고 부른다. 척, 환우 공중. 환을, 둥근 알을 공중에 던진 후에 손바닥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손등에서 받은 후에 꺾어서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거 올린 사람은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보면 3발 달린 소처럼 해서 여기다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모아서 받는다. 그래서 이름하여 솥발 공기라고 한다. 솥발 공기라고 한다. 요게 이제 장전상고에 나오고요. 따로 이제 공기에 대한 문헌은 다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99.5%를 다 찾은 것 같아요. 문헌을. 그 하나하나 줄져서. 그래서 이것은 따로 원전 읽기라 그래서 따로 다른 데다 해서 다 소개시킬 예정이고요. 오늘은 오주 연문 장전산고에 있는 공기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